목요일만 반가워하니까. 그리고 거기 민영면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내란죄 수배라고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일로 타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직권 자령을 타고 내란죄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아마도 자기들이 막 들고 나가면은 국수본하고 합동수사부 꾸려져서 자기들 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국방부 장관을 잡으러 가는데도 경호실에서 대동을 거는데 대통령을 잡으러 간다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 압수영장 시청을 보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공천은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으로 발표된 영장을 두고 봐야 되는데 검찰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 수사가 합동으로 이참하러 가겠죠. 이첩하라고 하지만 이첩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일반 직원 20명 다 합치면 80명 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상병 사건이 지금 인정을 네, 어차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국수본이 수사하고 수초가 영장 치고 그게 콜라보하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본에서는 구독부를 잡아서 하루에 전국 구독부까지 잡기 위해서 전두환이 그 대사가 성공된 게 합동수사본부에서 모든 수사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수사를 정말 대통령을 포함한 초고위 공직자들의 수사를 하잖아요. 이 수사가 끝난 이후에는 정말 정보라든지 조직 재산, 인력, 상당히 큰 자기들이 그동안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죽여서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수사를 오늘 하면 내란 수배를 놓치는 거고 이 수사를 잘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원래 실적으로 검찰이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법적인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내란죄 이번 사태의 규정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말을 엮고 또 그래서 명분을 찾고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검찰이나 경찰은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끌어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국수본부장을 밀었어요. 그래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낫다? 못 믿을 이유가 내년 2월달에 이제 임기가 끝이거든요. 아, 그건 좋네요. 네, 그건 좋죠. 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눈치 볼 건 없네요. 특수본부장이 특수본부 단장인가 일단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건의 사건 팀장인데요. 정무관이에요. 둘 다 이야기하면 시류를 아주 잘 아는. 그건 좋은 점이에요, 지금은. 너무 좋은 거죠. 지금 한이 어디 들어갔는지 제대로 알고 이미 이제 저쪽은 끝났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튼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장은 올 여름에 최경정정이 마약수사 근무할 때 북해에 가가지고 신문하는 분이 바로 우종수 본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잊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워낙 계엄사가 상황이 이제 심했으니까 과거를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이 최소한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기 위한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다가 전열되고 그 영상이 찍히고 뭐 하냐고 하고 경호처는 경호처 입장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탈퇴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임무는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거니까 저는 경호처하고 충돌이 날 수 있으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충돌은 아마 충돌은 그래도 그럼 밀고 들어가야 되나?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그런 국민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은 똑같죠? 예, 똑같고 또 내란은 형사소추 예외인데 지금은 예외인데 왜 이렇게 다 주저하고 있고 검찰도 주저하고 있고 또 말은 되게 잘해요. 3개 수사기관이요. 말은 잘하는. 오늘이라도 시도해야 되고 실패하면 또 내일 시도하고 맞습니다. 아침에 시도하면 저녁에 또 시도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경찰이
작은 역할로 영원히 기록될 게 아니라 경찰이 이 역사에 계속 반복해 등장할 거거든요. 화면과 함께 윤석열을 가장 먼저 체포한 조직으로 등장했으니까 체포할 수 있는 도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체포하세요 제발. 13만 4천 명. 공수처에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네. 서로 연락해가지고 국수본부장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하시죠. 근데 국수본부장이 좀 위지를 불태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네. 지금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자기 인생 사건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잘하면 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겠다. 저는 이런 공명심마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류의 밝은 그런 것조차도 필요하다고 오늘부터 봅니다. 체포 시도에 근데 아마 차마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경찰이 그동안에 검찰에 많이 짓눌려서 살았거든요. 이번을 기회로 저희가 먼저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대통령을 체포를 시도하고 또 그걸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국민들한테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 모습들을 지켜봤는데 맨몸으로 장관차 앞에서 멈추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도 보았고, 그리고 맨손으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이제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올라갈 때는 이제 잘 가라고 마치 아들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젊은 경찰분들 그리고 젊은 군인분도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본데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에 시속 50km 단속 계속되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난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 헌법도 어기고 대원군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륙하려고 했던 그 분노, 살 떨리는 노여움까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희망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번 지난 표결보다는 이번 표결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유 표결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맡겨버리면은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클 것이고, 그러면 우성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함께 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사단대로가 2차로 꽉 찬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장에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저녁 6시부터 집회가 시작됐고 지금은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분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선포했습니다. 대형의 선포는 시간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500m 화성 양양부터 네, 만약 8시 기사를 방향 집회와 좌회전입니다. 시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날 밤만 생각하면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300m 같다고 화성 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양부터 한편으로는 8시 방향 우리의 좌회전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삼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라고 아버님 잠시 어머님들이 후 힘들게 8시 방향 이용해 주신 좌회전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를 잘 지켜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희도 함께
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눈에 더 띄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또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연 건데요. 500m 그런데 일부 용산 사람들이 교차로에서 이들을 신호, 향해서 인사를 양양면 하거나 행정복지 소리를 센터 지르는 8시 반면 그래서 좌회전입니다. 경찰은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300m 교차로에서 신호, 양양면 행정복지 센터 8시 반면 좌회전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곳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내일 저녁 6시 8시 반면 있는데요. 탄핵을 거는 토요일에도 내일도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대구에서는 탄핵 집회에 등장한 대자보가 화제입니다. 경기를 다시 TK 딸의 순간을 내용인데 이 문구를 이용한 참인증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자보를 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5km 앞 사실 직진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지난 7일 대구 동부구에는 시민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20대 여성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수의 텃밭이 아니다로 시작하는 팻말을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0터 앞에 시속 40km 단속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광장에서 모이면 우리가 저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JTBC 윤두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곳에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10대 청소년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보경 300m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모인 청소년들 이들은 교과서에서만 봤던 비상경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시험 앞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험이 너무나 뜬금없이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상당했고 투표권이 없었던 학생들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뽑아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의 의견도 진중하게 했다는 마음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하게 좋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잘 전하라고 뽑았더니 그들은 소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일 동안 이렇게 청소년 약 5만 명이 윤 대통령 퇴진 선언을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대 학생들은 제2의 부마항쟁에 나서겠다고 했고 한국외대 학생들은 한국어외 18개 언어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물어나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의견이에요. 정말 바로 하야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런 타이밍 놓치고 지금 이제 버티겠어야 돼. 시간이다. 이렇게 봐요. 여당에선 이른바 질서 있는 표진을 내걸고 있지만 강원랜드 레저 영업실 직원들이 받은 근무 당부 사항입니다. 정치 집회 참가를 금지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냈습니다. 이 공지가 내려온 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강원랜드는 공지를 작성한 건 300m 캠프 사장이 12시 아니라고 반면 해명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약간 실장이 이해하는 내용 갖다가 직원들한테 공지하는 차원에서 좀 메시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절히 있지 않거든요. 신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후 12시 대통령 반면 관저 앞에 나가 최고입니다.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휘령 기자,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게 맞느냐 관심이 큰데 나오는 모습은 코딱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있던 토요일 오전 담화를 마치고 돌아가서 관저에서 오늘까지 500m 나흘째 머물고 있는 것으로 사창 교차로에서 보이는데요. 파라나이시, 오전 한때 팔판, 공군 1호기가 수원 순천공항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망명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곧바로 정신 점검이었다. 윤 300m 대통령은 앞 사찰하지 사창 않았다고 교차로에서 설명했습니다. 파라나이시, 팔판, 여전히 수원 관저 주변 좌회전입니다.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곳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대통령 경호 인력들은 시민들의 행선지를 확인하고서야 길을 열어줍니다. 취재진은 맞습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박진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70km, 차량을 낮추고 지나가겠다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취재진은 배지와 통행료 방식에 근거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봤는데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지를 당하기도 했죠. 네, 변호사 등의 1인 시위는 현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통제구역 바깥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도 경호 인력들이 이를 제지하자 무슨 법을 근거로 막는 것이냐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미란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가장 충격을 받는 게 우물 시장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1,400원대를 넘어서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먹거리 세가 비싸지고 이 밥상 물가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워낙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자를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식품 업체들은 비상입니다. 한 대형 식품기업 관계자는 JTBC에 환율 1,400원대 예상치 못한 보안율이 1%대로 안정돼 가던 국내 소비자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500m 지하철로 문제는 이어서 310m 우회전 정말 대목이 이번 계엄 사태가 전후된 것인데 특히 대통령실에게 지하철로 이를 지경할 이게 정아람 정영재 기자가 연습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로 연결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300m 가량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좌회전입니다. 특히 젊은 지난고 문여일보 처음으로 단체수 뛰기 많은 연말 장사를 해보나 하는 잠시 기대는 후 무너졌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우회전입니다. 매출금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 단골들을 통해 카페에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메뉴를 안내하던 모니터에는 뉴스를 틀어뒀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계엄 10m 사태로 흔들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텔레그램 신규 설치는 평소 가입자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엔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네이버에선 카페 댓글 작성이 제한되고 접속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접속이 막히거나 대화 내용이 검열당할 거란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한때 웹사이트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좋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은 대화 기록도 남지 않아 하고 있어? 아빠 저녁에 올 때쯤에 여기 차 꽉 차 있는 저쪽 좀 몇 개 비어 있어. 아빠 자리는 비어 놓더라. 어? 차 벌써 왔네? 이제 맞지? 이제 내리셨다. 다행이다. 제가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큰 그거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조금 규정을 해줬어요. 사실은 밑에 분담급은 사항을 모르고 일단 하라 그러면 지수를 설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중을 잘 따져서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예비역이 다리를 엮고, 그러니까 정보본부장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우리가 면이 HIT 재판에 투입을 다 거기서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며칠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라고 제가 지시를 며칠이에요. 3, 4일 정도 제가 갈아입고 군인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할 줄 알고 폰 국가공작원 훈련을 받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대를 한다든가 소요를 국가성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때 나중에는 30명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 다 국가공작원은 아니고 국가공작원도 일부 있고 다른 요원이었다. 그래서 다른 요원이 어떤 요원이냐니까 그것도 좀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럼 임무를 뭐 받았느냐 하니까 아침에 성관이를 하라라는 임무를 받아. 그 정보사령관 아침부터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이제 하고, 나중에는 어이없는 거짓말 있잖아. 20명이라서 한참 못 냈거든요. 20명 왜 거짓말 했냐니까 30명이라서 그거 안 맞아서 제가 처음부터 봤거든요. 네. 이 문상호 정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점점 묻는 거에 가까운 답변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보상에 몇 시에 너가 전화했고 몇 시에 이렇게 했고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럼 제보하는 그 분들이 다 노출되잖아요. 얘네들 어딘가에 있다가 북한군인 척하면서 네. 누군가를 암살하거나 또는 테러해서 북한에 뒤집어 씌운 다음에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그럴 목적의 부대 아니었어? 네, 알고 묻는 거죠. 네. 구승찬 의원은 공군에서 정보를 다룬 정보평가이고 이 훈련을 좀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문제 제기하니까 에이 암살 저거 체포조 아닙니다 저한테. 그 테러나 소요 이렇게 어떻게 부연 어떻게 된 것 같고 훈련까지는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다른 의도로 저렇게 모아놨지 않냐. 암살, 소요 사태. 그러니까 그 계엄 요건 중에 그 전쟁을 일으켜놨 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이 사회질서 교란. 근데 사회질서 교란이라는 게 아무도 없죠. 예산을 안 줘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회질서 교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한 거. 그럼요. 국회를 묶어서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조건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의명분을 사회 소유에서 그거 봐라 미리 침투한 북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건을 만드는 거로 언론을 시켜서 그런 시나리오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면 그 암살 말고 다른 테러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군 출신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에 뭐였습니까? 계엄한다라고 했을 때 저보고 망상가다 외담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3개월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 해본 상황이 다른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더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바쁘네. 그 암살조, 소요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자작 테러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유인 암살이나. 근데 이제 이 자작 테러 중에 아직 말하시지 않은 유형이 있죠.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 그건 뭐 하나 다음에 아니고. 맨몸으로 장가차 앞에서 멈추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도 보았고, 그리고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이제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젊은 경찰분들 그리고 젊은 군인분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어떤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건대 무력이나
대통령으로 모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학생운동 시절 집에 끌려가지고 4시간 동안 300m 그걸로 중간에 투표를 맞았어요. 이번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 그만큼 위험 천만한 짓을 해놓고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정보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했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잠시 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런 문제를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 국수원은 왜 낙서를 가지고 좌회전입니다. 처음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우선은 그리고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는 일본을 알려는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 좌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다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주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긴급 체포 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군총수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총기 난사범인데 그 범인이 계속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체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은 대량죄 수사에 주체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이 자꾸 처음에 시작할 때 합수하자 했던 이유도 지금 또 같이 하자 하는 이유도 그저께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나중에 공소비가 당할 우려가 있어요. 공소비가. 김건희 여사가 종묘를 방문한 날 사담회가 열렸던 망묘로 내부 모습입니다. 방 한가운데 원형 석상이 있고 주변으로 다리가 3개인 의자 6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엔 병통을 세워뒀습니다. 종묘관리소 관계자 A씨는 JTBC에 사상소 측이 이날 행사를 위해 인근 궁궐에서 빌려온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500m 송파 우선방면 우회전입니다. 당시 고가의 가구들로 보여 직원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정치부 최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가장 궁금한 게 김여사가 이 칭찬 행사가 대체 무슨 행사였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과 국가유산청은 모두 행사 일정입니다. 공개 일정 중에서 종묘를 방문하는 일정은 일단 없습니다. 실제로 김여사와 함께 왔던 게 외국인 남녀 2명인데 이 상원의원 남은 7명은 행사에서는 늘 항상 300m 화성 하거나 한 정황은 8시 없었습니다. 반면 좌회전입니다. 그 밖에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한국인 나중에 보좌관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 부장관 등도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8시 반면 그러니까 종묘에서 가진 차담회가 개인 행사인지 아니면 공식 외교 행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휴관이래 국가 유적지 비공개 장소까지 들어가는 게 흔한 일인가요? 일단 종묘 관리소 측이나 저희가 만약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외교 공식 행사의 경우에는 참석자나 목적을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져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종묘 관리소 측은 모든 준비는 대통령실에서 제공했고 장소만 제공해서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김여사가 외국인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김여사가 해운성 8시 반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종묘를
있고요. 그렇다면 종료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공유 관람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동료 같은 규칙을 사용하려면은 국가유산청의 공동유속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국가유산청은 대통령실 행사의 경우 경동부의 명일여고입니다. 교문 앞에 학생들이 쓴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학생들은 기억하는 목소리로 학교 이름을 말한다. 여사가 국정에 관여하고 대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학교를 부끄럽게 여길 수많은 제자보에 학생이 영부인의 이름 아래 가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으로 쓰여진 대자보지만 학생들은 공감했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 학생회에서 대학생들은 이들과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을 또한 100번 공감하고 있다며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간 인물들일 뿐이라 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시계의 경우 중고거래 카페에서 지난 1년간 평균 하루 이틀에 하나씩 올라오던 매물이 계엄 선포 이후론 하루에도 두세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기초 20만원대 임지윤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다시 발의될 여의도 국회 앞에는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한민정 기자.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회가 시작되기 1시간 반 전인데도 이미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시민들이 12시 방향 출구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등 불빛이 보이실 겁니다. 응원봉입니다. 이번 집회의 상징이 된 이 응원봉을 들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퇴진하고 또 탄핵하자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탄핵안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 생각도 직접 들어봤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 통과될 거라고 좀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주간 국민들이 정말 분노에 찬 모습을 그들이 남길 것 같고 12시 방향 최근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반드시 탄핵이 통과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서도 표결에 참여를 하라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잠시 후 12시 방향 출구 표결에 과연 참여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민들은 이번엔 국민의힘도 탄핵의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겨울 밤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더 400m 많이들 나올 사천 것 같다고요. 교차로에서 파라나이스 8판 수원 그렇습니다. 자회전입니다. 참여연대 경찰 민주노총 등을 포함해서 1,500여 개가 넘는 사회노동, 노동단체가 모여서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 이들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시민의힘으로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열리는 만큼 이곳 징계의사당 앞에 시속 70km 박수영 과속 단속 제2야구 지하철까지 예측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 사무실에 계속해서 구조화안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란 사건의 대통령을 지키려는 국민의힘, 이게 죽음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근조화환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산악 500m 지하철로 여기로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절대적 문서나 관리대사라고 하는 것은 300m 지하철로 여기입니다. 이어서 310m 4차를 다만 지금으로선 뭐가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안 쓰인 기록은 채워넣고 숨기려는 기록을 보존해야 잠시 하는데 후 지하철로 옆길입니다. 이어서 311m
해외 언론들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다고도 봤습니다. 이지혜 기자. 외신들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소식에 일제히 중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충격적인 계엄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이었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조만간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 전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 내란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재임 중 체포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줄이고 주로 남한 언론과 외신들의 보도를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보도한 건 나라는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지나친 간섭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국가 주장을 한 이유. 네, 시작합니다. 움직이니까 안 돼. 4시네. 자동차 배터리를 갈아야겠다. 배터리를 사서 주말에 가야 되나? 여기는 일찍 오니까 보이는 거? 어느 곳인데? 차 노랑색 아니 있네 친구들. 네, 줄 서. 예. 딴데고 모르구만. 딴데고 모르구만. 예,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반에 오늘 시간 좀만 주세요. 아 여기 앵콜을 계셔야 되겠다. 지금 당장 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지금 얼마 동안 살아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최대한 길게 살아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모든 이야기는 너무 상황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야기 해놓고 국정원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그거 막아야죠 또.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끝까지 국정원에 감찰되는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빨리 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실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신당 비례대표 조정을 선포했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보상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보며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관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신입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 소추 사유가 완성됐습니다.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12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합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란을 해체했던 국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국회 안으로
거였죠, 사실. 만약 그렇게 됐으면은 한강 노벨 문학상, 김대중 노벨 평화상, 김어준 노벨 언론상 받았을 그거 안 받고 살아있랍니다. 그렇죠. 그게 하게 됩니까? 예. 의원님, 지금 공수장한테 긴급 체포 당장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도 내란 수개로 적시했지만은 때문에 지금 저 미치광이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면은 국정원장한테 지시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경찰 공수처하고 함께 한남동 공관에 가서 윤석열 체포해야 됩니다. 의원님, 김건희가 당연하죠. 여기저기 통치권 진짜 일이 아니에요. 권력서의 일이. 김건희 핸드폰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벌써 텔레그램 다 지우고 한번 난리 났는데 다시 또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수처 이걸 요구한 거예요. 해야 되면은 윤석열 기분이 다이아몬드 품 빨리 입수해라, 수색해라 하는데 공수처장은 말로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안 하고 있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야단 쳤는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디테일을 모르겠는데 워낙 다급한 짧은 대본을 받았죠. 김건희 씨가 오비들에게 오비에게 전화하고 있다. 이 맥락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원님 좀 파악해 주세요. 예, 이미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김건희가 지금 유튜브들에게 전화해서 한동훈 제거해라 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를 두고는 계엄령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은 즉각 체포해야 나라가 삽니다. 김건희 씨가 한동훈을 반드시 죽여라고 하는 거 등등은 그거는 이제 말로 들어야 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오비는 어느 기간에 오비를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짧고 다급한 거였어. 근데 오비에게 연락하고 싶다. 왜 빨리 하지 않냐고. 여기까지가 제목이거든요. 예,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기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절대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한동훈하고 똑같아요. 한동훈 체포된다 하니까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뒤집어왔어요. 시간을 벌어주겠다.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반드시 체포에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탄핵 수철이 통과되더라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좋은 일도 안 나오고 통수권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마구 전할 거거든요. 박근혜도 탄핵됐을 때 비서실장을 매일 불러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 계속 오비가 우리 판례를 보면 동시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될 때는 사법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그 확고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데 그 동시행위라고 동시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설득이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이 선관위 관련 발언도 한번 또 팩트체크 오갑니까? 송탄, 오성경 발언으로 우회전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과속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 300m 송탄, 오성경 우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격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m 화성 양강항로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의 잠시 후 영장에 의한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상이 불가능하니까 이번 부산개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점검을 시킨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점검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가 오후 10시 41분에 사전에 대형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전산 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국가기관의 선관위에 들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비상계엄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한 거예요. 정부가 국회를 병력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을 통해서 점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하려고 또한 네, 오늘 28분 20초 동안이었던 대국민 상황 팩트체크해볼 만한 대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일부분 자세히 팩트체크를 해드렸고요.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방향 대통령의 담화 주요 내용만 팩트체크한 게 잊어봐야 할 게 더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의 정예 병력만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국회에는 소방차 사병 62명이 출동했습니다. 신진 기자. 본 장병 부부들은 손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3.5km 진입까지 직진입니다. 믿기 어려웠고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인한테 제일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 투입도 못하게도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면 군대 간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공무원대가 26명, 시속 사병 4km 사병의 절반이 구간입니다. 소방사 군사 경찰단은 평소 탈영병 체포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개혁 당시 국회의원 체포도로 투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의장 이 세 명을 체포한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어떤 설명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어서 송하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에 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한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 어떤 의구심도 풀지 못했습니다. JTBC 송화선입니다. 강단에 칼춤을 춘다거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뇌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세민의 1km와 12시 방향 윤석열 출구입니다. 대통령은 거친 표현으로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탄핵으로 야당을 불참한 첫 대통령입니다.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면서 야당의 태도를 핑계로 댔습니다. 300m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공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시고 여기 왜 왔어요?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엔 취임 720일 만에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졌는데 이마저도 여당이 잠시 후 총선에서 12시 방향 마지못해 출구입니다. 만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3번에 걸친 김건희 최근까지 모두 25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JTBC 윤승입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탓이라고 내세운 것 중 사창 하나가 2차로에서 연구개발 파라나이스 R&D 예산 88 수원 방면까지 R&D 직진입니다. 예산이 실체가 불분명한 카르텔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내선을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당시 정부는 2024년도 분야에 있어서 그때 이미 붙였다고 있었던 거죠. R&D
강력한 파동으로 영구 생태계는 미래 우리 경제 동력이 될 초과학 연구 중심으로 멈춰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연구는 사실상 중간되거나 다는 없고요. 직접 비가 주게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대거 현장에서 쫓겨나고 당분간 국회 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때 아닌 정치 리스크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대통령 남한은 내란 사태 충격에서 특히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800원 가까이 팔며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키워다. 강대 강이잖아요. 시장이 대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제 BBC에서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미국 국방부는 내란 사태 이후 민간 소통인에게 불법적 각본을 하지만 미국 정부 내 분위기는 국익각장과는 오차가 외교안보 정책의 부정부 당국자는 개혁 상황 이후에도 한미간 교육 극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개혁 상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 정부로부터 공유된 게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내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70년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자극하는 발언들, 또 간첩 청구, 안국 가정 폐합 같은 표현 하나하나가 극우 유튜버들이 즐겨 쓰는 것들이 한 겁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거친 말로 이렇게 된 건 모두 야당 탓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간첩죄는 못 바꾸게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려 했으며 꼭 필요한 예산을 깎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 반국가적이라는 말, 극우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야당을 그대로 두면 큰일이 날 듯 얘기합니다.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화면 터치 시 영상 재생 모드로 전환합니다. 위아래 구분해 주는 거야. 저기 붙은 쪽이 위야. 카메라 화면 봤을 때 렌즈 사람으로 따지면 눈. 그리고 카메라에 사람 찍는 것도 렌즈. 그리고 뒤에도 렌즈. 시가 아니라 자신시. 식이 안 맞네. 아, 저거 어쩌지? 맨날 맞추기 힘든데. 맨날 맞추기 힘드네. 사실. 시간만 맞출까? 여기 안 보이는데? 안 왔겠지? 없다. 응? 없다. 차 없다. 있나? 없네. 친구들 줄 서 있네. 완전 사복도예요. 완전 사복도 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다음 어리도리에서 그래서 여기 위치가 모르다 보니까 그 사복도 그런 사복도 편의대라고 하는데 사복도에 가서 위치 확인하고 그다음 잘 모르니까 축차별로 50명 장관열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차별 그분이 안 하신다고 참 잘 아시는 지금 만약에 국방장관으로 수락을 하면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진짜 뭐를 할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그래서 정부정부 대도 뒤에서 자기 잔전 세력들을 계속 부추기고 극우 세력을 부추겨서 뭔가 하죠. 네. 일단은 이제 청와대 구조하고 다른데 지금 용산하고 한남동 따로 있잖아요. 용산은 집무실이고 한남동은 관저 레지던스 자기 사는 분양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대본을 지어보니 정말로 미워하는 정말로. 그리고 1차만 나온 거예요, 명단이. 그분도 저는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는 끌려가는 다행인데 끌려갈 대상이 그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없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김우준 뉴스공장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만 늘 관심 갖고 도와줘서 함께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요.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요거 1단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분들 계속 구독해 주시고 계속 옆에도 알려주시고 구독하라고. 네, 그래서 동시에 세 분이 막 전문하고 라이브로. 자, 오늘 제가 국회 12시에 가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은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저는 그 다음 얘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 부분한테 물어보시고. 원래 워낙 심한 이야기죠. 워낙 심한 이야기죠. 살벌하고 심한 이야기해가지고 안 믿기실 거지만 야방의 김어준 상무인으로 이들의 야욕이 어떤 건지 정확히 좀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토요일 날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시원하라! 윤석열 씨가 내란 수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회 국무위원 중 12상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미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내란을 해책했던 국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무슨 낯색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조국 개인의 정당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들의 정당입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혁신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전대표 조국입니다.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창당을 선언한 뒤를 맞으며 외치는 구호가 울고 웃으며 나눈 이야기들이 제 가슴 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등불이었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지치지 말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이루어냅시다. 이만 물러갑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올랐던 사람을 지금 이 시기에 감옥에 가두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내일 탄핵 저는 가결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더욱 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아마도 그 판결의 시기와 내용, 의미를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어떤 시도한 의도들은 의도된 그 결과를 낳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만한 거죠? 검찰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에 대한 그 수사가 아닌 사냥에서 사실은 그때가 이제 쿠데타 시작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중앙지검장의 그 연성 쿠데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제 생각했는데